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 김선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BPR 2021에 억셉된 Task Aware Variational Adversarial Active Learning 논문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오버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Task Aware Variational Adversarial Active Learning에 해당되는 TAVAL은 라벨링된 데이터와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의 분포를 모두 고려하여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BAL을 변형하고 있습니다. 크게 랭킹 로스 프로딕션을 이용하고 있고 랭크 CJN을 이용을 해서 BAL에 노멀라이즈된 랭킹 로스 정보를 임베딩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입니다. 우선 액티브 러닝의 기본적인 개념 및 대표적인 방법론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이용되고 있는 백그라운드 개념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액티브 러닝의 기본 개념입니다. 우선 액티브 러닝에서는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풀에서 가장 정보량이 많은 샘플을 쿼리로 선택을 해서 어노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진행하게 될 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인퍼런스를 시켜서 uncertainty 등을 구해주고 uncertainty가 높은 데이터들을 선택을 해서 레이블링을 진행해주고 라벨링된 풀을 업데이트 시켜주어서 이 업데이트된 라벨링 풀로 다시 학습을 시켜주고 해당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 라벨링 버젯이 제한된 상황에서 라벨링 데이터를 선택한다는 점이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러닝 방법론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스크 어웨어 방법론인데요. 이제 다른 말로는 모델의 uncertainty에 기반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샘플 선택 기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스크 어그노스틱 방법론인데요. 라벨링된 데이터 그리고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이용한 샘플 선택 기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디스트리뷰션에 기반한 방법론이라고도 명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샘플을 선택할 시에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uncertainty에 기반한 task aware 방법론들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샘플 선택 기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러닝 로스 그리고 바드가 있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태스크 모델의 관점에 의존을 하고 있으며 전체 데이터 분포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우선 러닝 로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uncertainty에 기반한 방법론 중 하나이며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로스를 예측하기 위한 추가적인 로스 프리딕션 모듈에 해당되는 LPM을 이용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예측한 로스를 통해 언라벨된 데이터셋에 대한 uncertainty를 판단해주게 됩니다. 이 A에 해당되는 로스 프리딕션 모듈은 그라운드 트루스의 라벨 없이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로스 밸류 값을 예측하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LPM은 크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렐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사용할 타겟 로스는 타겟 프레딕션 값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통해서 계산이 되며 타겟 로스와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로스 프레딕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로스 프레딕션 로스를 위한 로스 펑션으로는 MSE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 MSE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겟 그라운드 트루스인 로스의 스케일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로스에서는 이 MSC가 아닌 다음과 같은 로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배치 B가 있을 때 각 데이터를 두 개씩, 즉 하나의 쌍으로 묶어주게 되어서 즉 B개의 요소가 원래 배치에 있었을 때 2분의 B개의 요소로 묶어주고 이 서로의 로스 차이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학습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라벨링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학습을 시키고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높은 로스 예측값을 갖는 샘플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배치 내에서 쌍을 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치의 크기는 짝수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러닝로스의 경우에는 허재혁 석박 통합 과정이 다룬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드입니다. 바드는 Bayesian Active Learning by Disagreement의 약자를 따서 바드라고 하고 있고 이 Bayesian Active Learning에서는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가정을 하고 데이터의 정보량을 측정을 해서 라벨링할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정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바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Mutual Information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이 Mutual Information은 모델 예측 엔트로피와 사후 분포 조건부 모델 예측 엔트로피의 기대값 간 차이로 계산을 해주게 되고 다음과 같이 수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측의 텀은 이제 모델의 예측 엔트로피 값을 의미하고 있고 우측의 텀은 모델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에 대한 조건부 모델 예측 엔트로피의 기대값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이 mutual information을 하나의 uncertainty 지표로 이용을 해서 높은 mutual information을 가지는 데이터를 선택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높은 mutual information을 갖기 위해서는 좌측에 해당되는 텀이 커야 되고 우측에 해당되는 텀은 작아야 합니다. 이 좌측의 텀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모델이 불확실할 때 이 엔트로피 값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우측의 텀은 이제 사후 분포로 얻은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 모델이 확신하면 낮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방법론들입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라벨링된 데이터 그리고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이용을 한 샘플 선택 기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코어셋 그리고 VAAL이 있습니다. 이 해당 방법론에서는 현재 라벨링된 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는 방법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뒤에 방법론들을 설명드리면서 이게 어떤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코어셋입니다. 코어셋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모두 다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거리 델타를 가지는 K개의 점을 탐색을 하는 이 NP-하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제 크게 K-센터 그리디 알고리즘과 믹스드 인테저 프로그래밍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쿼리를 하는 선택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위에서 말하는 이 거리를 계산을 할 때, 즉 포인트 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CNN의 마지막 FC 레이어 아웃풋을 통해서 L2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VAAL입니다. VAAL에서는 제너레이터에 해당되는 VA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값을 통해서 어노테이션이 필요한 쿼리를 선택해주게 됩니다. 이때 VA와 Adversarial Network 사이의 미니맥스 게임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니맥스 게임은 이제 VA는 모든 샘플들이 라벨링된 데이터로 왔다고 하게끔 속이게 하고 다음으로 Adversarial Classifier는 라벨링된 데이터 그리고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구분하게끔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A는 이제 Reconstruction Loss, Adversarial Loss로 최적화된 VA를 이용을 해서 라벨링된 분포를 레이턴트 공간상에서 학습을 시켜주고 있고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가 라벨링되지 않은 샘플을 예측하고 어노테이션을 하기 위해 오라클로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랭크C GA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듈은 뒤에서 제가 소개드릴 TABAL에서 적용이 되는 한 가지 모듈이기 때문에 본 백그라운드에서 다룰 예정이고 BAAL과 TABAL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랭크 CGAN은 랭킹 컨디셔널 겐의 약자를 따서 명명하였으며 해당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랭킹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엔드투엔드로 학습하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랭킹 컴포넌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랭킹 컴포넌트를 이용하게 될 시에는 각 어트리뷰트, 여기서 말하는 어트리뷰트는 이제 이미지 내에서의 어트리뷰트 값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어트리뷰트 간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어트리뷰트이 더 중요한지 아니 덜 중요한지를 정량화할 수 있고 이를 비교해서 더 나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랭크 CGAN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너레이터, 다음으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마지막으로 랭커입니다. 이제 기존 CGAN은 이제 디스크리트한 카테고리 라벨로부터 이미지 생성이 가능했다면 랭크 CGAN은 영속적이고 디스크리트한 스케일을 모두 다룰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랭크 CGAN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우선 크게 Generative CGAN과 Discriminative RankNet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RankNet의 경우에는 Gradient Descent 방법론을 이용하는 랭킹 함수를 모델링하기 위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CGAN부터 보자면 기존 간의 추가적인 제너레이터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전달되는 레이턴트 변수 Z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통제하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 랭크넷은 이제 인풋 쌍이 다음과 같이 xi, xj로 주어졌을 때 이 쌍을 랭크 오더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왼쪽과 같이 오더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오른쪽과 같이 오더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input x를 피처 벡터 vx로 매핑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피처 벡터들의 이제 랭킹 함수 r을 적용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랭커의 역할은 이 시멘틱한 어트리뷰트, 여기서 이미지의 그 시멘틱한 어트리뷰트 값에 따라서 이 랭킹을 정해준다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이 수식을 통해서 조금 더 보면 이미지 쌍에 대한 로스는 이제 크로스 바이너리 엔트로피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i는 이제 하나의 배치라고 볼 수 있고요. 같은 배치 내에서 있는 두 개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y는 바이너리 값으로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보다 더 많은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서 바이너리 값을 가지게 표현을 해주는 라벨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스팅을 하게 되면은 랭커는 이 어트리뷰트의 오더링에 이용이 될 수 있는 랭킹 스코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보다 좀 더 많은 어트리뷰트 값을 포함을 하게 되면 더 높은 랭크 값을 가지게 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서 이제 액티브 러닝의 개념을 잠시 설명드리긴 했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액티브 러닝은 제한된 라벨 버젯이 주어졌을 때 라벨링이 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어노테이션 할 샘플을 선택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 그리고 라벨링 된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 중에 라벨링을 진행할 데이터들을 선택을 해주고 해당 데이터에 이제 어노테이션 값을 추가적으로 달아주게 됩니다.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의 경우 이제 데이터 값 그리고 어노테이션이 이제 다음과 같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는 이 어노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어노테이션을 달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태스크 러너 T는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로스 펑션이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새롭게 라벨링된 데이터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과정을 이제 하나의 스테이지로 하고 이 스테이지를 계속 반복을 해주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스테이지가 계속 지남에 따라서 라벨링된 데이터 수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 스테이지에서 해당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태스크 러너를 계속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TA-VAL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이제 기존 VAL보다 좀 더 어렵고 영향력 있는 데이터 포인트의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라벨링된 데이터와 되지 않은 데이터 분포를 모두 고려해서 위와 같은 장점을 가져가고 있으며 기존의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VAL을 변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때 랭킹 로스 프레딕션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랭크 CGAN을 이용을 해서 VAL에 이 노멀라이즈된 랭킹 로스 정보를 임베딩 시켜주고 있습니다. TA-VAL과 VAL의 구조를 비교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TA-VAL은 파인그레인된 이 랭크 정보를 포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영향력이 있고 정보량이 많은 데이터의 라벨링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태스크 러너가 주어졌을 때 노멀라이즈된 랭킹 로스 값을 임베딩 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크게 이 랭커 부분 그리고 크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랭크 CGAN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기존 VAL과 차이점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랭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백그라운드 부분에서 러닝 로스에 이용이 되고 있는 로스 프레딕션 모듈에 해당되는 LPM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TA-VAL에서는 이 LPM의 그거를 조금 더 완화시킨 버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LPM에서는 정확한 로스 값을 예측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 TA-VAL의 로스 프레딕션 모듈로 이용되는 랭커에서는 정확한 랭킹 로스 값을 예측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랭크 CGAN의 모듈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랭킹 로스 값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랭크 CGAN은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VAL 그리고 태스크 어웨어한 러닝 로스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이 이제 랭크 CGAN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랭커는 로스의 상대적인 랭킹을 예측을 하는 모듈이라고 볼 수 있고 컨디셔널 레이턴트 변수 이 R을 이용을 해서 VAL의 레이턴트 공간상으로 임베딩을 시켜준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PM과 이 랭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닝 로스의 LPM에서는 정확한 로스 값을 예측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다음과 같이 로스의 절대적인 차이 값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랭크 CGAN의 랭커에서는 로스의 랭킹을 예측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상대적인 비교값만을 절대적인 값이 아닌 상대적인 비교값만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결국 트레이닝 로스에서 두 개의 다른 predicted 로스 값의 차이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둘 다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근데 이 랭커에서 제한하는 LPM에서는 로스 밸류 값의 차이값, 절대적인 차이값 자체보다는 상대적인 로스 랭킹, 즉 이 로스 간의 랭킹 비교를 좀 더 많이 고려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랭커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랭커에서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절대적인 어트리뷰트 값 차이보다는 이렇게 타겟 간의 어트리뷰트의 비교, 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학습과 예측이 좀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절대적인 차이값이 아닌 상대적인 비교값만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액티브 러닝 관점에서 이 절대값
절대적인 값 차이 자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라벨링할 데이터 포인트 간의 우선순위, 즉 랭크를 매기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 자체보다 이제 상대적인 정보, 즉 랭킹 비교 정도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랭킹 로스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한하는 랭커가 있는 태스크 러너의 토탈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해당 로스 값을 이용하게 될 시에는 기존 러닝 로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 결과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있는 TABA에서는 랭커와 랭크 베리어블 R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랭킹 프레딕션을 이용을 해서 전체 레이턴트 서브스페이스를 이제 리쉐이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즉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랭커의 랭크 베리어블 R을 이용을 해서 원래 있던 BAL의 레이턴트 공간을 변형시켜주고 노멀라이즈된 로스 랭킹 정보 R을 BAL의 디코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모두 인풋으로 활용을 해서 언라벨된 데이터 플로부터 샘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ABAL을 이용을 하게 될 시에는 조금 더 고른 분포, 즉 고른 데이터에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즉 좀 더 고른 분포의 샘플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랭크 CGAN을 이용을 해서 언설텐티에 기반한 방법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한 기반한 방법론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Q 세타는 BA의 인코더, 그리고 ZL, ZU는 라벨링된 데이터,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리고 RU, RL은 이제 랭커의 노멀라이즈된 아웃풋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ABAL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점은 로스 랭킹 프레딕션을 이용을 한다는 점이고, 태스크 러너의 노멀라이즈된 랭킹 로스 정보를 임베딩 시켜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TABAL의 트레이닝 로스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로스 값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부분이 트레이닝 로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첫 번째 로스 값은 라벨링 된 풀 그리고 라벨링 되지 않은 풀에 대한 피처 랭킹을 학습하는 컨디셔널 BA에 해당되는 로스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Q세타 그리고 P세타는 BA의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이고, PZ는 가우시안 분포 그리고 쿨백 레이블러 디스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로스 값은 컨디셔널 어드버서리 로스라고 할 수 있고, 라벨링 된 풀 그리고 라벨링 되지 않은 풀로부터 다음과 같이 Q세타 값을 대표하는 컨디셔널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로스 값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인 로스 값을 구성해주게 됩니다. 이 RL과 RU는 로스의 랭킹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이 랭킹이 적용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수식이 구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베리어블이 라벨링된 풀에 속하면 구분하게끔 학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액티브 샘플링 방법론인데요. 이제 이 샘플링 방법론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 TABAL을 학습할 시 각 스테이지에서 샘플을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이 샘플 선택을 할 시에는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의 서브셋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이제 옵셔널하게 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과정을 좀 더 살펴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랭커로부터 로스의 랭킹을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이 RU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할 수 있고, 해당 값을 노멀라이즈 시켜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VA의 인코더로부터 레이턴트 스페이스 밸류 값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부분을 모두 이용을 해서 데이터 포인트들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R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언라벨된 데이터 풀로부터 태스크 어웨어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노멀라이즈를 시켜주는 이유는 절대적인 로스 값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인 랭킹, 즉 상대적인 우선순위 정보 값은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노멀라이즈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부분 그리고 컨클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실험인데요. 각각의 실험 세팅은 제가 어펜딕스에 첨부해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에서는 2차원 피처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때 scikit-learn's make-mons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해당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각 스테이지에서 10개의 샘플을 추출을 하고 5번째 스테이지에서 선택된 샘플을 시각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검은 점선은 모델의 오라클 결정 경계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러닝 로스의 결과값부터 살펴보자면 우선 어려운 데이터, 즉 결정 경계면 근처에 있는 어려운 데이터는 잘 선택되었지만 비교적 고른 분포의 데이터는 선택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VAL에서는 결정 경계면에서는 조금 떨어진, 즉 어렵지 않은 데이터들이 선택되긴 했지만 비교적 고른 분포의 데이터가 선택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TABAL에서는 반면에 이제 결정 경계면 근처에 있는 어려운 데이터들이 선택이 되었고 또 고른 분포에 영향력 있는 샘플이 선택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기존 방법론보다 어렵고 영향력 있는 샘플이 선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밸런스된 데이터셋에 대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입니다. 데이터셋으로는 크게 사이파10 그리고 사이파100을 이용을 하고 있고 초기 랜덤 샘플 데이터수로는 다음과 같이 1000개, 100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즉 각 스테이지에서 선택할 샘플의 수는 1000개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파10의 경우 모든 스테이지에서 TABAL이 기존의 액티브 러닝 방법론들의 성능을 모두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사이파100의 경우에는 초기 스테이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테이지에서 TABAL이 기존 액티브 러닝 방법론의 성능을 뛰어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이파10의 결과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점은 이제 러닝 로스는 적은 라벨링된 데이터로 인해 즉 모델의 불확실성을 포착하기에는 불충분한 데이터가 있었기에 초기 스테이지에서는 베이스라인보다 좀 낮은 성능을 보였지만 후기 스테이지에서는 충분한 라벨링 데이터가 확보되어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코어셋은 비교적 TABAL에 견줄만한 성능을 보였지만 샘플을 선택할 시에 약 7.5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TABAL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 TABAL의 경우 이 해당 실험 부분에서는 원본 BAL 세팅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의 버젯을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해당 각각 파라미터 값은 뒤에 어펜딕스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파100의 경우에는 이제 러닝 로스가 사이파10과 마찬가지로 초기 스테이지에서는 비교적 낮은 성능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왜 초기 스테이지에서 좀 성능이 낮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밸런스한 데이터셋 상황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입니다. 우선 사이파 10의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셋은 클래스 균형이 맞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변형을 가해 주어서 임밸런스하게 만들어 주었고, 여기서 임밸런스하게 만드는 과정은 이제 10개의 라벨이 있을 때 첫 5개의 클래스 관련 샘플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임밸런스 레이쇼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는데요. 마지막 5개의 클래스 샘플 수를 첫 5개의 클래스 샘플 수로 나눈 것을 임밸런스 레이시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임밸런스 레이시오 값은 10 그리고 100으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칼텍 101은 라벨 불균형이 처음부터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고, 클래스당 약 40장에서 800장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며 대부분 약 50장 정도가 포함된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보았을 때 이제 칼텍 101과 같이 굉장히 많은 클래스 그리고 대형 이미지의 라벨 불균형이 있는 세팅에서도 이 TABAL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불균형한 데이터 상황에서도 TABAL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 값인데요.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길거리 장면을 포함한 약 3,475 프레임으로 구성된 비디오 데이터셋에 해당되는 시티스케이프스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이제 모든 샘플링 스테이지에서 이 TABAL이 기존 다른 액티브 러닝 방법론의 성능을 뛰어넘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해당 결과를 통해서 태스크 러너의 랭킹 로스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게 될 시에 이제 언라벨된 플로부터 가장 정보량이 많은 샘플이 추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BAL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스테이지에서 랜덤 샘플링 그리고 러닝 로스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으나 이제 TABAL은 조금 더 큰 폭으로 성능이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실험입니다. 우선 러닝 로스 B2는 이제 정확한 로스를 예측하는데 기존 LPM보다 제한하는 로스 랭킹 프레딕션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후기 스테이지에서 러닝 로스보다 조금 더 높은 값을 보이면서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모듈은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러닝 로스에 이 모디파이된 랭킹 로스를 적용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BAL의 러닝 로스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즉 랭커가 아닌 원본 오리지널 로스, 원본 이 러닝 로스를 이용을 해서 랭킹 정보를 통합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해당 방법론의 경우 이제 모든 스테이지에서 BAL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 하지만 후기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러닝 로스보다 조금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러닝 로스와 랭킹 로스를 적용한 러닝 로스 B2 간을 비교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러닝 로스는 이제 고정된 엡실론 값으로 인해서 로스가 최소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러닝 로스 B2에서는 로스 값 예측 시 이제 조금 더 완화된 이 컨디션으로 인해서 최소화가 가능했고, 이제 기존의 러닝 로스보다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액티브 러닝 방법론들을 이용을 해서 샘플을 선택하는 실험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A 부분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임밸런스 레이시오가 100에 해당되는 변형된 사이파 10에 대한 결과인데요. 다음과 같이 더 높은 엔트로피 값을 가지면 클래스에 있어서 더 균일한 수의 샘플을 추출할 수 있다는 이 방법론을 보았을 때, 이 러닝 로스의 경우 이제 2000개 정도에 해당되는 스테이지에서 좀 낮은 성능을 보이는 모습을 앞에서 확인을 하였는데요. 해당 스테이지에서 이제 낮은 데이터 카운트 엔트로피 값을
가지는 데이터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낮은 성능을 보였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결과를 보았을 때는 이제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셋, 다음과 같이 임밸런스 레이쇼가 굉장히 심한,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셋에서도 높은 데이터 클래스 카운트 엔트로피 값을 갖는 샘플들이 추출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로부터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할 시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를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이 B 부분에서 이제 VAL의 경우에는 측정 라이클리후드에 집중된 분포, 즉 랜덤 샘플링과 유사하게 데이터들이 선택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TABAL에는 비교적 고른 라이클리후드 분포에서 선택이 되었고 결국 이렇게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높은 성능으로 연결이 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실험 부분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 로스, 즉 태스크 모델 언설튼티 값과 남아있는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 즉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간의 관계를 시각화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VAAL 그리고 TABAAL 모두에서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 중 가장 높은 Estimated Likelihood를 갖는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공통적으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태스크 어그노스틱 BAL에서는 다양한 로스 범위에서 고르게 샘플이 선택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반면 TABAL은 상대적으로 높은 로스 값을 갖는 샘플이 선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로스 값을 갖는 샘플이 선택되는 이유는 이제 랭킹 정보에 의해서 레이시에이트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영향 때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데이터 분포 기반 액티브 러닝 방법론과 태스크 어웨어 모델 언설튼티 기반 방법론을 통합한 TABAL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PM, 로스 프레딕션 모듈에 해당되는 LPM과 랭크 CGAN을 통합을 해서 라벨링된 풀과 라벨링 되지 않은 풀의 데이터 분포를 모두 고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고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 있어서 소타 성능을 기록을 하였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뒤에 부분에 이제 어펜딕스를 첨부해 두었으니 실험 세팅이나 기본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는 뒤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